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정입니다. 오늘은 대영군 시절의 개항과 양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은 일본 열도를 지배하던 에도 막부를 굴복시켜 강제 개항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도 개항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조선군이 군사력이 허약하리라는 분석에 기초하였습니다. 순수히 세국 정치의 표기한 에도 막부와는 달리 흥선 대영군이 지배하는 조선 조정은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격렬하게 제어하였습니다. 당시 군을 이끌던 노조수제도 당황하였습니다. 백구경만 시켜줬을 뿐인데 알아서 개항한 일본의 선례도 있었다. 행는 그 시절에 한번 살펴볼 요령으로 심리혁명 발발 직전인 1872년 2월 20일 전원들 서면을 사건의 공동조사와 통상교육을 제안하였다. 미국 사신이 보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승려의 비행면에 그 나라의 상선 두 척이 우리나라의 경내에 들어왔다가 한 척은 풍랑을 만났다. 그러나 구조되었으나 한 척은 사람도 죽고 화물도 없어졌다. 이처럼 서로 환자에게 하나는 구원되고 하나는 피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없다. 그 원인을 알고 싶으면 뒷날 그 나라의 성산이 시골 나라의 행위에서 저런 당할 경우에 은칙이 과연 구해주고 험하게 서로 대우하자는 등의 말이었다. 조선은 청나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서신을 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들려서 있는데 저런 당하여 와서 전방을 다른 나라에 역경선의 경우에도 양식을 오자고 필수품을 내린 뒤에 순풍을 기다려 돌려보내기도 하고 꼭 배가 파손되고 안전치 못하는 육로를 보정하여 각각 그들이 소원들을 해주고 이 아울러 지정 얻게 해줬다. 이번에는 편지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희망하였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서 오해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자면 적대하에서 보내는 도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이 원해서 판명하고 교섭하고자 하는데 원원하여 변명할 것이 무슨 일이고 교섭하자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조론당은 객선이 있으면 돌봐주고 고성에 보라는 문제는 원원하여 판명하지 않아도 의심할 것이 없다. 혹시 호의를 품지 않고 와서 함부로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방어하고 소멸해 볼 것이다. 미국 관리와 통정은 그저 우리 백성들이 통제와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섭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전의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 불도하고 물산을 알지 못하고 매번 통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교섭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외국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득을 볼 것이 없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미 동치 5년의 공문에서 적용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바닷가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물산은 벽면치 못하며 금은 주억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다. 미속과 포백은 넉넉했던 적이 없으니 국내에서 상용된 것으로 국내의 소비도 감당할 수 없다. 만약 다시 다른 나라와 통하여 나라를 고갈시켰다면 이 조그만 경포는 틀림없이 이익에 빠져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나라의 풍속이 건박하고 기술이 조잡하여 한 가지 물건도 다른 나라와 교역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 교역할 수 없음이 이와 같고 외국 장사체들이 이득 볼 것이 없음이 또한 이와 같다. 그런데 이번 통상을 의사를 가지고 가지는 것은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똑똑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번 미국 사신의 편지에서 아직 문제를 끄집어내지는 않았다.
이미 권리들과 은하에 판명하고 교섭하자고 요청한 것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것이 아니됩니다. 장한당한 객선은 전례에 따라 고할 것이니 다시 이번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기타 문제도 따로 토의하여 판명할 것이 없으니 오가는 소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라건대 이러한 내용으로 그 나라 사신을 잘 달려서 위협을 프로젝트로서 각각 편하고 무사하게 지내게 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다. 이를 정리하자면 국적선 전환 문제 및 국에서 해당 국가로 보낼 테니 걱정할 것이 없고 교육 문제는 만년에 물건도 없고 팔부모도 그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나마 쓸 것도 많지 않으니 장사 안 한다는 입장으로 단박에 통상 제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이었다. 미국은 조선에 답신에 이탈 반응이 없다가 1870년 4월 기함으로 브리켓 USS 콜로라도를 유시한 함대를 배치하고 재차 편지를 보냈다. 서양사는 편지에서 해답을 얻는다. 이제 영업선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여기 온 것은 무슨 일 때문이냐고 하였다. 여기로 온 경위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이 문제들을 우리 흠차대신과 제도 대인에게 편지를 알렸다. 해답을 해주도록 하라고 받았다. 이변은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의 배이며 여기에 온 것은 우리 대인인 조선인들의 높은 권리와 합상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약을 체결하며 아직도 날짜가 필요하므로 우리 배는 이 바다 한 지역에서 정보하고 있으면서 저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렸다고 들어버렸다. 배에 머물는 두 대인은 다 잘 있다. 조선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정해서 길게 볼 수 있다. 고종의 영의전 김평화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평화는 답하였다. 정확히 굵직한 것으로 서양 언어계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른만 미국 생각은 불안만 있을 뿐인데 그 중간에 화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서 성지를 만들고 기지를 건설해 해외 언어계와 더불어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이다 하나인 해국 교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 오직 이익만을 쫓는 것인데 바다 섬 사이를 오가면서 또한 탈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중 해자가 다름없습니다. 저들이 소위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해괴한 말입니다. 저들이 비록 이런 구실로 와서 소원을 배우고 있으나 제 엄격이 높은 데 나라의 침몰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고종은 말하였다. 비록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더불어 서로 교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서로 교통하게 되면 사학이 반드시 지상해서 부자의 도가 장차 빚어될 것이다. 불악이란 단원의 미국의 개별주 즉 행정구역상의 주를 기다란 것으로 본체 그대로 존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공격본이 아닌 원문과 김평화의 유명한 해국 도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악의 인자 뜻을 알 수 있다. 과연 신미양녀 시점에서 조선은 미국을 몰랐는가? 조선이 그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자 미국은 계속 개항 요구를 한 것에 강제 개항을 연대두고 로드스제독을 지휘하는 명령대를 편성했다. 미국은 프랑스에도 연합을 제의했다. 프랑스는 보국 전략의 여파로 섣불리 개입하기 힘들었다. 백인 양요 당시 조선의 폐병 경륜 때문에 작성한 지도 전략은 연대주고 협력을 거부하였다. 이라에 5월 14일 미 해군 단독으로 나가사키에서 출항하였다. 5월 20일 수원 인근에서 조선 측에 포착됐다. 조선은 5월 30일에
언젠가는 파견해 이들의 접근력을 추궁했지만 미국은 딴청으로 일관하였다. 고위의 관료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조선 측은 협상을 하자면서 군대를 꾸리고 무슨 일이냐. 개항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일치하여버렸다. 첫 첩적이 허사로 끝난 이후 미국의 해군은 함대가 한강에 수심을 질주하면서 6월 내를 강화도 본도 사이 서로인 선돌목에 접근하였다. 강화대 조선군이 경고 보육을 함으로써 교전이 시작됐다. 남북전쟁 참전자인 당시 함량들 중 한 사람이 남북전쟁 때 이렇게 맹렬한 포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수레할 정도로 치열한 화망사격으로 공식 역사는 이 사건을 손돌목 포격 사건이라고 한다. 사병 문에 달하는 양측 한포가 불을 뿜었으나 피해는 미군 부상 3명, 조선군 전사 1명에 불과했다. 서로 그냥 민묵적으로 써야된 후 미군이 먼저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졌다. 조선이 보고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교전을 벌인 미군은 대원군과 글을 주고받았다. 북경에 입사 장면을 보내 교국 사전의 편지를 제안했다. 우리 조정에서도 이미 언어하고 하답자문을 보는 동시에 그 대인에게 전해줄 것을 제안했다. 생각하건대 교육은 A를 송사한 분석이 이른난 대로 다른 나라보다 떠났다. 그 대인은 아마도 사대에 밟아서 경사의 행동을 하지 않을 테이다. 이번에 어찌하여 널리 바다를 건너서 나를 깊이 들어왔는가. 설사 서로 살해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누구인들 의심하고 계획하지 않겠는가. 정년 요새 제재 갑자기 외선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규범이다. 처지를 놓고 봐도 모두 그럴 것이다. 지난번에 귀선이 바닷가 유해시지를 거슬러서 피착으로 대포를 쏘며 서로 경계할 조치까지 있도록 만들었다. 이미 호의로 대하자고 말하고서 한바탕 이런 사달이 있게 되었으니 매우 기타는 노릇이다. 기선이 의거부터 연예의 간혈과 문관들에게 절대로 사달을 익혀 사이가 나빠지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여 달랐다. 그렇지만 기선이 다른 나라의 규율을 어랑껏 하지 않고 요시지까지 깊이 그런 이상 변경을 방관한 실화들로 말미암아 그 임무가 방어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일에 대해 계약의 생각이 알게 바란다. 이것은 백인양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북경 여부에서 우리 해답참을 미처 잡지 못해 기대인이 우리나라 제반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제 해답하여 참는 부분을 보려니 한번 보게 되면 남김없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웃과 서로 교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500년 동안 조정이 지켜온 학관법에서 전하받아 아는 일이다. 청나라 황제도 이 법을 파괴할 수 없다. 이번에 기국 사전에 협상하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면 이번 일에는 어떤 문제에 관한 막론하고 애초에 협상할 것이 없다. 뭐 때문에 높은 관리가 서로 만날 것을 기다리겠는가. 넓은 천지사 만방의 생명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다 제대로 자기 생활을 이루어가니 독방이나 사용받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전하고 자기 백성을 안정시켜 감옥에 살아가며 서로 침략하고 다른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천지의 마음인 것이다. 역시 그렇지 못하면 이로 하늘을 나오게 한다면 탓없이 상주롭지 못할 것이다. 이 대인이 어찌 이 이치를 모르겠는가. 풍부한 관리에 고생하였으라 생각하면서 변명치 못한 물품으로 음식물로 쓰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의를 예절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바란다. 아메리카 합정국 참리 검찰인 영어 하나 문건을 맡아보는 총판들 이름 독서 중국인이다.
이렇게 해도 한다고 글을 제가 보냈다. 며칠 전에 군주가 파견을 우리나라 관리에게 보낸 공문과 대청나라 이북의 화동은 전문 부분에 대해 다 같이 군주가 파견은 우리 지인에게 전했으며 명령을 받도록 이렇게 해도 한다. 당신에게 온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기초적인 우리나라 군주가 파견을 관리하고 그 위에 그가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군주가 파견을 우리 지원이 미국한테 안타까워하는 문제이다. 가다없이 공개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에 비호하면서 변경을 책임진 신하의 직책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 재헌은 원래 포선행의 군사 백성들의 망각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조정에서 이것을 알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높은 관리를 파견해 해결할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기회를 늦춰가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면 기조정에서 만나서 협상을 의사 없이 기한이 되기만 겠다는데 전적으로 군주가 파견은 우리 지원이 체제를 대가를 할 것이다. 기일이 미국 촉박함으로 대리 이와 같이 정리고 편의점 맞는 진기한 물건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무엇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버려온 인물들을 돌려버린다. 이와 같이 하다 본다. 미국은 대형군의 주장에 포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듭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과 협상을 것을 요구하였다. 대형군은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광화 요수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소세마에서 50마리, 닭 1,000마리를 개헌까지 보내면서 적대적인 불밀을 내버리려 하였다. 미국 측은 이 선물들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공식 사과를 요구한 지 10일 동안 조선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대응을 나오지 않았고 이에 미 해군 측 지휘관 로저스 세더가 미 해군 6월 10일 강화도에서 상륙시켜 특진부와 착지진을 점령하였다. 당시 미국 주기 대사였던 브래더리 로우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선돌막 포격을 통하여 이미 조선 측의 협상으로 조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은 미 해군에 물러난다면 중국과 조선 이런 전투적 사기를 올려줘 근로과정으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 물러났다고 했다. 미 해군 지휘관에겐 존 로저스 미국 측 대사인 브래더리 로우가 당시에 남긴 기록을 보면 이 강화도 공격은 손떨목 포격에 대한 표고의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투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겠다는 동기보다 격소국이 같은 조선이 강대국이 된 미국을 공격했으니까 본때를 보여준다는 감정적인 의의 동기로 크게 자각하였다. 조선군도 바보는 아니었다. 백인 영역의 개건 사형의 압도적인 활약을 상대하기 위해 내력으로 이러한 전략을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이론과 특징제가 초진인 모두 일본이 상륙했던 시점 조선으로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조선군이 양과 해안가를 따라 행군한 일본이 좌측 방사각 지대를 활용해 게릴라 공격을 펼쳤지만 짧은 조총의 사거리로 인해 피해를 전혀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상 해민 양료 다음으로 시민 양료 때 미국이 대응군에게 개항을 요구했으나 아쉽게도 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빨리 개항하여 선진국으로 들어섰으나 우리 조선은 세국 정치를 하느라고 서양에 대해서 야만이 취급만 하고 개항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통탄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순간 때문에 우리 조선이 망하였고 만일 이때 개항을 했더라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빨리 대륙으로 진출하여 만주 일대 당당히 청나라 러시아와 대등한 대국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상
개항과 양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시 부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